아나운서가 추천하고 아재가 리뷰하는 이템 아이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덕분에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저희 아이템도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네네, 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다행입니다. 나중에 너무 잘 돼가지고 유명해지셔서 나가시면 안 되고 끝까지 이 아이템을 네.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약속하셔야 됩니다. 안방마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21 속에 들어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또 삼성전자 얘기하려니까 네. 또 아주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이폰의 유일한 경쟁자. 혹시 좋아하세요, 삼성전자? 정말 좋아합니다. 저 네. 삼성전자 주식도 많이 이런 거 얘기해요. 얘기하셔도 네. 돼요. 삼성전자 주식 되게 좋아하고요. 네. 내년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은 꼭 가져가야 된다. 저는 너무 대한민국 좋습니다. 국민은 네. 반드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가장 먼저 이 S21에 대한 좀 궁금증들 풀어볼게요. 네. 이 S21이 출시가 왜 이렇게 당겨진 건가요? 아이폰 때문에 그런가요? 코로나가 모든 이 사태를 만든 거죠. 네, 왜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아이폰 12 출시가 좀 보통은 원래 가을쯤에 출시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제조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특히나 중국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출시가 겨울 쪽으로 딜레이 됐고, 삼성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이렇게 전략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플래그십 모델 라인업이 늘어났습니다. 네. 폴더블 모델이 3-4종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플래그십 모델이 어떤 특정 간격을 두고 출시가 돼야지 네. 최대한 많이 팔 수 있잖아요. 오. 그런데 이제 기존처럼 2월에 공개하고 3월에 판매하는 이런 전략으로는 그 사이 텀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좀 촘촘해지니까 이런 것들 조금씩 벌린 것 같습니다. 이번 S21은 S21, S21 플러스, 네. 그리고 울트라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될 네, 새 모델로 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작과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반도체 성능이 좋아지는 거고요. AP 쪽에서는 엑시노스의 기환. 그러니까 원래 S20 때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AP,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두뇌로 불리죠. 스냅드래곤, 드래곤, 퀄컴의 네. 스냅드래곤과 삼성의 엑시노스가 항상 이렇게 양분을 했었는데 네. 전작에서는 사실 엑시노스가 힘을 못 썼었어요. 아이고. 네, 거의 못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또 이를 갈고 엑시노스 2100 이름도 21을 겨냥한 것 같죠? 네. 그 어떤 반도체가 처음으로 네.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지금 이제 마케팅 포인트 카메라잖아요. 카메라죠. 네. 더 이상 네네. 이제 발전할 건 카메라밖에 네, 없을 것 마케팅 같아요. 포인트는 이제 카메라니까 네. 카메라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고요. 또 특이한 점이 가성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극한으로? 네네. 원래 삼성 그 플래그십 모델은 메탈 케이스를 주로 썼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성능은 계속 좋아지고 디스플레이 성능도 좋아지는 게 기존의 어떤 그 관행이었는데 네. 이제는 플라스틱 케이스로 일부 다시 쓰기 시작했고 D램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좀 다운그레이드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거를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로 네. 커버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아니, 소비자들이 이 다운그레이드 된 거를 체감할까요? 어떨까요? 그 제조업체의 어떤 숙제죠. 네. 이렇게 소비자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조금씩 이제 다운그레이드해서 그거를 이제 가격으로 승부하는 거고요.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카메라, AP 이런 것들은 계속 성능을 높여서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 거. 그런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게 계속 좋아지기만 하면 가격도 한없이 맞습니다.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전략을 취한 것 같네요. 그렇죠. 적자 내면서 팔 수는 없으니까요. 네. 또 한 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라인업 정리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돌더라고요. 이게 네네. 무슨 말인가요? 미들엔드나 로우엔드 쪽에서 네. 좀 이제 인기 없는 모델들은 좀 정리될 가능성이 높고 프리미엄이라든지 엔트리 프리미엄 쪽은 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 같은데 뭐 만약에 M 시리즈, J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M 시리즈, J 시리즈가 한국에 안 파니까 우리 잘 모르는데 굉장히 모델이 많아요. 그러면 이걸 다 개발을 해야 되니까 개발비가 많이 들고 거기에 인력들도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좀 슬리머하고 이제 좀 폴더블 모델 쪽에 좀 리소스를 많이 투입하고 이런 이제 인력 재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또 화웨이하고 맞물리는 건데요. 화웨이가 유럽에서 되게 많이 팔았고요. 네. 생각보다 그 미들 로우 엔드 쪽은 중남미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데 되게 많이 팔았어요. 거기 시장을 가져오는 게 이제 내년에 어째 보면 숙제잖아요. 네. 결국은 로우 엔드 시장은 결국 가격이거든요. 네.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노태문 부장님이 네. 제품 개발 출신이어서 네. 하드웨어 쪽은 괜찮은데 소프트웨어 네네. 쪽은 좀 약하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노태문 사업부장은 상무 시절부터 제가 되게 눈여겨봤던 사람이에요. 기자할 때부터.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개발되면 개발해서 핵심 키맨 2명이었어요. 네.
노태문 박길재라 그러면 오, 키맨 두 분. 네, 키맨 두 분이었어요. 그 두 분이 핵심이었고 네. 자랑스러운 삼성인상 받았었고 그냥 삼성에서 그냥 웃는 말로 자랑스러운 삼성인상 받으면 네. 살인만 안 하면 임원 된다 이런 말 이제 그런 분이셨고 두 분 다. 굉장한 특히나 예, 노태문 저기 사장님 같은 경우는 네. 30대 임원을 다셨어요. 이야. 네, 지금 우리가 아는 갤럭시 네. S 시리즈, 노트 시리즈 이런 플래그십 모델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오. 분이에요. 삼성을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노태문 사장님이 대표가 될 거다라고 다들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에서 사실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 이거 너무 센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결국 안드로이드 OS를 쓰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안드로이드 OS에 의존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계열 회사들은 하드웨어 쪽에 좀 치우친 측면이 있고요. 그나마 삼성이 굉장히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있는 편입니다. 회사가. 아무래도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폰 사업을 펼쳤기 때문에 팀원들이 다 하드웨어 출신인 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소프트웨어는 아무래도 좀 미국이나 이런 회사, 유럽 같은 회사에 좀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IT 하드웨어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 저기 나라잖아요. 네, 다. 충분히 훌륭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쵸. 하드웨어도 어설픈데 네. 괜히 소프트웨어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세계 시장 장악 듣기만 해도 아주 이미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쵸. 스마트폰은 세계 1위고 네. 반도체도 세계 메모리 쪽은 1위고 오. 예, 2차 전지도 지금 곧 1위를 네.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아니 우리나라 왜 이렇게 대단해요? 국뽕방송으로 국뽕방송인데요 이거. 자 S21이 또 네.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잖아요. 네. 노트 시리즈에만 들어가던 펜이 네. S21에 또 탑재가 된다라고 네. 하던데 그러면 교체 수요가 좀 발생을 할까요? 어떨까요? 원래 S펜 같은 경우는 네. 탑재된다는 이야기 예전부터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그러면 S와 노트의 차이점이 뭐냐? 노트 시리즈가 망가져 버리잖아요. 이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폴드 모델이 되게 중요했어요. 폴더블 모델을 잘 파는 게 최우선 과제거든요. 네. 프리미엄 시장에서 삼성이 지금 폴더블을 제일 잘하잖아요. 네. 그런데 폴더블에 이 화면을 펼치면 대화면이 되는데 거기 펜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결국은 이제 S펜이라는 거를 네. 노트에서 이제 놓아주자. 근데 이 S21에 펜이 들어가면 이 펜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울트라 모델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기존에 이 펜이 들어가면 가장 손해를 보는 회사가 있습니다. 펜을 인식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이 신호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거기에 얇은 FPCB 판이 들어가는데요. 디지타이저라 그럽니다. 회사가 인터플렉스라는 회사고요. 그래서 만약에 네. S 시리즈에도 저기 디지타이저가 들어가게 되면 인터플렉스가 상반기에도 좋아지고 하반기에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S펜이 확산될수록 예산은 같이 디지타이저 판매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2021년에는 갤럭시의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전망 네, 그렇게 일단 두 보시나요?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올해 너무 많이 못 팔았어요. 못 팔았으니까 네. 이거는 비전 효과가 있는 거죠. 할 수밖에 네네. 없네요. 네, 그건 네. 이제 일단 착시 효과가 네. 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웨이의 어떤 추락입니다. 화웨이가 오. 연간으로 1억 9천만 대 정도의 네. 스마트폰을 판매하는데 당장 미국 제재 때문에 내년에 반도체 수급도 안 되고 뭐 생산하기도 힘들어지잖아요. 내년에 5천만 대에서 9천만 대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1억 대 이상의 나머지 시장 점유율이 나머지 업체들한테 가게 되는데 삼성전자, 애플, 그리고 샤오미, 오포, 비보 이런 회사들이 같이 나눠 먹게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런 상황들 때문에 판매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제 두 자릿수 때 성장을 하게 되는데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몇 년 만에 오는. 이야, 이때 진짜 제대로 한번 빵 그렇죠. 터지겠다. 내년에는 어쨌든 핸드셋 업체들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화웨이만 집중적으로 제재를 하고 샤오미나 이런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화웨이가 사실은 중국 국유 기업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절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거기 이제 오너분이 이제 인민군 장성 출신이시고 그리고 지분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대부분 지분을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의심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화웨이가 중국 최고의 기술 테크 기업입니다. 5G 장비, 특히나 밀리미터파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화웨이하고 삼성전자밖에 통신 장비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는 회사긴 하지만 어쨌든 민간 기업이고 아직 그 정도 기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를 나중에 확전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굳이 지금 상황에서 화웨이에다가 샤오미까지 때릴 이유는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S21이 출시가 되면 수혜를 받는 그런 내부 부품 기업들 어떤 것들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일단 지난 시간에 네. 설명을 주셨던 뭐 MC넥스와 자화전자는 네네.
제외를 하고 나머지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가장 먼저 말씀을 해주셨던 게 옵트론텍입니다. 옵트론텍. 네. 어떤 회사예요? 옵트론텍은 이제 광학 필터를 하는 회사고요. 네. CMOS 이미지 센서라 그러죠. 이제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아날로그 반도체인데요. 이게 화소수가 계속 높아지잖아요. 네. 예전에는 뭐 300만 화소, 400만 화소, 지금 1억 화소가 넘어가죠. 1억 800만. 네, 그렇죠. 이게 1억 화소. 가능한 건가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센서 특유의 현상 때문에 블루리시해져요. 파랗게 변하는 오.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화면을 보면 파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블루 필터라는 걸 적용합니다. 네. 그게 이제 카메라 눈 구멍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필터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각. 그렇죠. 네. 전면 카메라가 또 되게 저화소였어요. 뭐 네. 30만 화소, 100만 화소, 200만 화소 이랬는데 지금은 전면에도 뭐 1200만 화소 이상 되니까 전면화소가 더 중요해요. 네, 그렇죠. 셀카, 셀카 찍어야 되니까. 되는데. 거기에도 네. 이제 필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폴디드 줌에도 네. 폴디드 줌을 이제 잔망경으로 올리는데 광학적인 왜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필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 옵트론텍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전망은 네. 어떻게 보세요? 애플이 네. 폴디드 줌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TOF도 네. 이제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필터류들을 옵트론텍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새로운 고객사가 생겼기 때문에 네. 어떤 회사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시장이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네,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이 네, 와이솔? 네 와이솔. 와이솔이었나요? 네, 네. 와이솔은 어떤 기업인가요? 와이솔은 원래 그 주파수라는 게 네. 이렇게 이제 공중에 떠다니는데 내가 필요한 주파수는 받아들여야 되고 나한테 필요 없는 주파수는 노이즈잖아요. 네. 그걸 걸러주는 걸 이제 필터라 그럽니다. 표면 탄성파라고 해서 소우 필터라 그러고요. 기존에 소우 필터는 스마트폰에 몇십 개가 들어가는데 주파수가 점점 세지잖아요. 네. 5G로 가면서. 그러면서 소우 필터가 더 많이 적용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쓰이지 않던 이제 보호 필터라는 5G 전용 필터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소우 필터보다 몇 배 비싸고 부가가치도 되게 높거든요. 앞으로 이 회사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5G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네. 더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인 건가요? 그렇죠. 스마트폰 내년 5G 스마트폰이 한 6억대 정도까지 나올 것 같거든요. 올해보다 한 3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네. 근데 당연히- 5G 네. 별로 안 빠른 5G 이제 5G 이거는 맞아요? 서브6와 밀리미터 파를 또 이제 따로 설명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다음 시리즈에 한번 네. 아니 통신비 엄청 많이 내고 있는데 왜 디테일해요 사람들이. 아까 인터플렉스 기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디지털이저 쪽으로 매출이 좋아지고요. 네. 이 회사가 원래는 되게 잘 나가던 회사였어요. 지금은 이제 사실 BH라는 회사보다 시가총액이 높았었습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도 거래를 하고 애플도 거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플이 그 BH처럼 RF PCB라 그러죠. 네. 리지드 플렉스 PCB를 많이 했었는데 BH는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걸 주로 했었고 인터플렉스는 터치 스크린 쪽을 주로 했었어요. 그런데 기술이 디스플레이에 터치 스크린이 멀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터치 스크린 일체형 디스플레이, 그걸 Y-옥타라 그럽니다. 네. 그렇게 가면서 이 수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가 되게 힘들어졌는데 앞으로는 이제 디지타이저 쪽이 좋아지면 회사가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턴어라운드 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볼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터플렉스는 턴어라운드주다. S펜 하면은 유리 깨진다고. 네네. 왜냐면 그 스타일러스 펜이잖아요. 이게 펜 촉이 되게 나름 둥글게 깎았지만 그래도 3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굉장히 얇은 유리에다가 계속 펜을 쓰면 깨질 수가 있어요, 유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존에 30 마이크론 수준의 두께에서 네. 100 마이크론으로 이렇게 두께를 높여야 되는데요. 네. 문제가 뭐냐면 100 마이크론은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접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접히는 부분만 얇게 만드는 거예요. 유리가 있다가 그 중간에 네네 좀 중간만 얇게 중간에가 막 펜 막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 중간에 접는 부분에다가 네. 어떤 특수 레진 같은 거를 처리를 해서 안 깨지게 거기만 딱 접히는 부분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UTI 이런 회사들 네. 중간에 이렇게 얇게 깎아야 되잖아요. 유리 식각을 하는 회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캠트로닉스가 싱글라스라 그래서 그런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제형 솔루텍. 네. 이 기업은 새로 들어온 뭐 뉴페이스인가요? 네네 어떤 기업인가요? 맞습니다. 원래 그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를 하는 회사고요. 네. 뭐 액트로나 자화전자하고 이제 같은 회사라고 비슷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회사는 좀 짠합니다. 예, 왜냐면 왜요? 개성공단 때문에 큰 피해를 본 회사예요. 아이고. 여기 그 대표이사님이 김학권 회장님이 네. 개성공단 협의회 회장님이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거기 이제 공장도 놔두고 오고 설비도 놔두고 오고 이렇게 이제 되게 힘들었고요. 세상에. 그리고 예전에 또 그리고 키코 사태 때도 좀 네. 피해를 봐가지고 아이고. 예, 환율 파생 상품도 또 피해를 봤었고요. 이번에 좀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짠했던 과거는 있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네, 보시나요? 일단은 갤럭시 S21 이제 플래그십 모델에 진입한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전체 매출의 75%가 스마트폰용 AF 액추에이터 쪽이고요. 나머지 한 25%가 자동차 전장 그리고 이제 드론용 카메라 이런 쪽으로도 향후 미래 성장을 위해서 많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사드 사태도 맞고 키코도 맞고 아이고. 저기 개성공단도 맞고 안 망한 게 신기한 거죠. 이거 좀 잘라주세요. 저희가 저번 주에는 이제 아이폰 12 그리고 이번 주에는 S21 이렇게 파헤쳐 봤는데 내년도 스마트폰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내년 스마트폰 시장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봤을 네. 때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이 팔린 디바이스가 네. 원래는 면도기였어요. 10억대 이상 팔린 어떤 디바이스가 면도기밖에 없었는데 그걸 넘어선 게 스마트폰이거든요. 와. 연간 한 15억대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다.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스마트폰이 성장했었는데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이제 피크를 찍고 이제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네.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단 기저효과가 있는 거고요. 전체 시장은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할 거는 자명해 보이고요. 네. 기저효과만 봐도 자명해 보이고 화웨이를 쓰시는 분들은 일단은 소비를 이연시킨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2억 명의 소비자가 일단은 내년으로 스마트폰 수요를 이연시켰다라는 이야. 거는 거기서 또 수요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S21 속에 이제 있는 한국 기업들, 수혜 기업들 알아봤는데 투자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본인에게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을 해주시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